안녕하십니까, 강영환입니다. 공주대학교 첫 강의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공주대학교는 행사라든가 강연 같은 거 있을 때 가끔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 그러니까 강의는 처음입니다. 정말 좀 감개무량하고요. 좋은 인연이 돼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타트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갖고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들은 제가 전공한 분야하고는 좀 거리가 다소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 외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걱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과 그리고 대책을 정말 만드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저출산 문제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때부터 아이 낳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로 대두됐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40년이 지나는데도 똑같이 고민만 할 뿐 별 대책 그리고 별 연구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들,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이런 외국에서의 책들,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도 굉장히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걱정은 많고 관심은 많았지만은 실제 특히나 우리 연구는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의 강의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은 아마 공주대학교도 같은 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학기를 강연을 한다는 게 너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한번 저도 도전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는 이제 외교학과를 들어가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제가 광고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했지만은 2013년부터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는 2018년부터 행정학 분야를 통해서 이제 공공행정 쪽을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거는 2021년도 8월 달에 박사를 했습니다. 평소 이제 강 박사라는 이제 호칭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이제 50대 중후반에 그때 들어서야 이제 박사를 따게 되었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냥 석사에 이어서 박사라도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서 박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박사 논문이 도시의 정주 여건이 청년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문제, 청년의 문제, 정주 여건의 문제, 이런 게 되게 핫한 문제 되다 보니까 저도 또한 관심도 생기고, 또 주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라, 강연 같은 거 하게끔 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가게 참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청년 문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특히 인구 문제 중에서 청년 문제, 이게 이제 지역에 내려왔을 때는 수도권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큰 문제고요. 이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또 이 고령화를 또 청년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 속이 남아있고, 이게 연결되어 갖고도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깊이 파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문제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큰 관심거리는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턴트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이제 부여된 매칭된 사회적 기업이 의료
또 고령화 관련된 사회복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하나는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 의사협이 하나 기업이고, 근데 서울에 있는 관악에 있는 기업인데, 또 하나는 재가복지 노인돌봄센터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두 기업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게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문제, 사회복지 문제, 특히 고령 관련된 이 문제가 이제 같이 결합돼 가지고 저도 따로따로 지금 정리를 되고 있지만은 이거를 같이 좀 소화해서 어떤 로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저 또한 마찬가지의 숙제를 갖고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 아까 저출산, 사회복지, 이 모두가 어떻게 보니까 어쩌다가 관심 갖게 되는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한 2, 3년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같이 써보고 여러 가지 학회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인구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사실은 정부의 인수위 때부터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지방시대 이 틀을 짜고 지방의 소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요 지역 소멸의 문제를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인구의 문제라 또 한쪽은 사회복지의 문제 이걸 가지고서 저도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들입니다. 사실 한 학기에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논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누구는 저출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누구는 사회복지 문제가 더 관심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데 여기 8, 9분이 이제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데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 정책보다는 인구 정책, 그러니까 저출산, 청년, 고령화 인구 정책과 그 대책을 가지고서 좀 더 거기에 무게를 둬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도 당연히 제 의견을 또 생각을 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요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복지보다는 조금 인구의 문제와 그 대책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인식과 대책을 놓고서 사실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각의 차이에 너무 논쟁하다 보면 싸우고 이러다 보면 대책 없이 그냥 흩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팩트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팩트보다는 공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는 맞는데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특히나 정치권에는 많잖아요. 팩트는 진짜 아닌데 자꾸 이제 공감 가지고서 가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싸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그 간격이 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으로 사고하는 것들, 논리전결 이쪽 해서 기승전결로 그런 측면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소통의 측면, 조금 논리적 점핑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에서 이렇게 하는 이 차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목적 중심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목적보다는 과정 중심에 너무 천착되는 분들도 있고 이들이 좀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하게 논하다 보면은 정말 싸움도 나기도 하고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특히나 정치 분야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구 문제를 보더라도 복지 문제를 마찬가지죠. 이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히 저출산 관련돼서 페미니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방법론 대책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이건 아닌데 이게 맞아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팩트 자체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강연을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 너무 팩트 중심이다? 또는 이건 너무 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십사. 또 서로 특히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속에서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감을 좀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돼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이 다름을 좀 인정을 하면서 우리 하나씩 문제를 풀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건전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얼굴을 이제 맞대고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얼굴과 표정과 언어와 행동과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제가 강연도 하고 의견도 듣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속에서 행간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다양한 표현들 이런 것들 잘 공감을 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소통의 넓이도 넓히고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사례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까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데이터들, 그리고 야 이런 새로운 접근들이 있네, 이런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시간 우리의 한 학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결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강의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꼭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음 주를 기다려 보면서 앞으로 일주일 열심히 현업에서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뛰자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